안녕하세요, 로프드랍입니다. 오늘 탁구 잡담 주제는요, 제가 오래전서부터 주력으로 사용했었던 아크라시아라는 라켓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아크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 전서부터 탁구닷컴 팟캐스트에서 많이 거론했던 라켓이고요. 이 아크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사실 요 라켓은 제가 굉장히 좀 오래 사용을 했었고 요즘에는 사용하질 않아요. 그런데 제가 한창 탁구 쳤을 때 요 라켓으로 참 좋은 성적도 내고 참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. 제가 사실 라켓을 자주자주 바꾸는데 요 라켓만 한 2년 정도 꾸준하게 주력으로 사용을 했었던 라켓이고, 지금 이 라켓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다리에 화상을 입었어요. 네, 몸에 39% 화상을 입었었는데, 그리고 나서 확실히 다리 쪽에 부담이 좀 크고, 그리고 임팩트가 예전만 못하고, 그리고 뭐 당연히 다리가 그러니 뭐 몸 전체적으로 스피드도 많이 떨어지고 뭐 여러 이제 근력적인 부분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라켓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아우터, 특별히 강한 아우터 라켓을 품은 이너 아릴레이트 카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구성이 이너이지만 이 특성은 이너의 그 감각 플러스 성능은 아우터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굉장히 좀 독특한 포지션의 라켓이고요. 넥시에서 이 젤롯이라는 라켓, 그 라켓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세대인지 4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라켓 제가 처음 나올 때 대략 5, 6년 된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도 요 라켓은 넥시가 그리고 있는 그 전체적인 어떤 특성들, 각 이제 시기마다 그 감각과 그리고 성능, 뭐 특성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그 줄기로 이제 그 카테고리로 나누어져서 라켓들이 만들어졌었는데, 요 라켓은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카테고리와는 전혀 다른 넥시 라켓을 사용했었던 그 사람이 넥시에다가 요구하여서 만들어진 라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요구한 사람은 외국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. 그 외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라켓을 원합니다 라고 아마 넥시에다가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탁구 카페를 통해서 그 내용을 봤는데, 거기에 이제 파워가 가장 좋은 라켓을 넥시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뭐 지금은 이제 무난한 라켓들, 뭐 프로 ALC나 바토스 같은 라켓들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특색 있는 라켓으로 또 유명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넥시 쪽에서 가장 빠르지만 회전도 잘 걸리는 특색 있는 라켓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요 지금 아크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색을 어느 정도 좀 맞춘 그런 라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, 위는 코토예요. 코토도 질이 굉장히 좋은 코토입니다. 예. 이 프리즘 같은 이런 문양 있죠. 그리고 그 밑에는 아유스. 보통 넥시에서는 이 두 번째를 갖다가 타네나 아니면은 뭐 어쨌건 뭐 아유스 뭐 그런 류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스플러스인가? 잘 모르겠네요. 세 번째는 알레이트 카본. 그리고 중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용하는 그 부드러운 이제 중층을 사용을 했지만 버닝 우드, 그러니까 살짝 구워서 만든 수분을 갖다가 뺀 버닝 우드를 사용을 했습니다. 요렇게 같은 경우에 요런 어찌 보면은 그 허리케인 킹 이건 3인데요. 굉장히 그 이너카본의 그 공식을 그대로 따라간 그 구성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. 볼 수는 있습니다. 다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중층이 꽤 두껍다라는 것이죠. 네, 중층이 상당히 두껍습니다. 그리고 버닝 우드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. 요 라켓은
그 아우터 바토스입니다. 아우터인 바토스보다도 당연히 뭐 두께도 두껍고요. 근데 아우터면 빠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데 아우터인 바토스보다 훨씬 빠릅니다. 공 자체가 훨씬 빨라요. 그리고 보통 이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림바, 요거는 이제 림바 표층이고요. 요거는 오른쪽 그 아크라시아는 코토. 많은 분들이 림바와 코토가 어떻게 다르냐고 궁금해 하시는데, 이렇게 보시면은 코토는 약간 좀 프리즘처럼 이런 모양이 있고, 림바는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목재의 느낌이죠. 요 표층도 다르지만 이 전체적인 이 구성 자체는 그렇게 뭐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. 근데 아크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제가 요 라켓을 사용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젤롯이라는 당시 렉시에서 초 대박 히트를 갖다 친,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네. 하파이지만 어느 정도 잘 나가고 무엇보다 공 잡아주는 게 탁월한 라켓이거든요. 그리고 얇고요. 그 젤롯과 함께 출시돼가지고 완전 묻힌 라켓입니다. 완전 묻힌 라켓인데 제 성향상 실험 정신도 투철하고 해서 요 라켓 내가 한번 쳐봐야겠다. 처음에는 이 라켓을 딱 쳤는데 괜찮았어요. 네. 그리고 굉장히 좀 강한 그 구질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편했어요. 그런데 요 지금 라켓으로 제가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저보다 이제 한 부스 위에 있는 이질 롱핀프를 쓰신 그 선배님이 계신데, 그분이 다른 라켓으로는 제가 드라이브를 걸어도 잘 받았는데 요 라켓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계속 블록을 했을 때 공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 종일 뭐 운동한 건 아니죠, 당연히.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멀쩡했던 뽕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. 네. 마치 좀 MSG를 갖다가 섞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당시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거 원래 뭐 뽕 나갈 때 돼가지고 나갔나 보다 하고서 또 뽕을 바꿨는데 또 나가는 겁니다. 물론 지금의 그 글래스 디텍스보다는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그 7294에서 나온 러버인가? 중국 브랜드에서 나온 롱핀풀이었는데 어쨌건 계속 그 금이가고 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. 한 2시간 정도. 제가 주로 그분과의 연습은 제가 드라이브를 걸고 그분은 이질로 이제 막는 그런 연습을 갖다 많이 했었는데, 그래서 치는 사람은 공이 그렇게 센가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, 나는 그냥 편하게 거는데, 근데 상대가 느꼈을 때는 공이 굉장히 센, 그리고 실제 걸었을 때 공이 그렇게 센지 모르겠는데 바운드된 이후에 굉장히 거칠게 공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에 대한항공인가 여자 탁구팀 실업 선수도 연습용이라고 해도 평상시 이제 훈련할 때 이 아크라시아를 사용했었다라는 또 소식을 제가 좀 알아요. 이렇게 되게 괜찮다고. 다만 이제 스폰과의 관계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팀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합 중에 실제 들고서 시합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연습할 때 요 라켓을 또 쳤다라는 여자 선수도 있었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만한 그런 동호인 중에서 또 이 아크라시아를 갖다가 또 사용했었던 그런 분도 계시고, 외국에서는 또 꽤 괜찮은 또 평가를 받았다라고도 하더라고요. 저는 이 아크라시아가 솔직히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. 이 아크라시아가 처음에는 약간 야생마 같은 게 맞기는 맞아요. 왜냐하면 그 야생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루기 힘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특색, 감각적인 또 개성이 꽤 뚜렷해요.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잘 나가는 라켓이면은 공 자체가 빠르게 튕겨야 되는데 아릴레이트 카본과 이너 구조 때문에 공을 굉장히 깊이 꽉 잡습니다. 특성이. 그러면서도
스트로크, 그러니까 스매싱 같은 걸 했을 때는 또 코토의 표층 때문에 짧게 치는 그런 스윙에서는 굉장히 공이 또 빠르게 쭉쭉 뻗어요. 이 두 가지의 감각이 최고치의 특성을 함께 품고 있는 라켓이 요 라켓이에요. 그렇다고 이제 칭찬 일색만 할 수는 없죠. 요 라켓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은, 장점은 강하고 편하게 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, 단점은 무조건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편하게 만 걸 수는 또 없다라는 것이 단점이에요. 요 라켓을 만들 당시에 넥시에서 가변 반발력이라는 그 특성을 갖다가 넥시의 라켓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전부 다 집어넣었었는데, 요 라켓 같은 경우에도 힘없이 블록으로 했을 때는 예상보다 훨씬 더 짧게 공이 간다. 강하게 쳤을 때는 예상보다 더 강하게 공이 간다. 요게 이제 가변 반발력의 가장 쉬운 특성이거든요. 근데 수비했을 때 블록하면 공이 생각보다 좀 짧게 떨어집니다. 그리고 리시브 할 때도 공을 짧게 길게 넣기에 굉장히 괜찮은, 그러니까 그 라켓이 보여주는 어떤 그 공의 그 변화 퍼포먼스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, 보통은 한 요 정도, 요 라켓, 그러니까 보통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라켓은 공을 리시브를 딱 하면은 한 요 정도의 그 범위 안에서 구질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, 이 아크라시아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범위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. 그러니까 약하게도 칠 수 있고 강하게도 칠 수 있는데, 이게 자칫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그만큼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싸리 드라이브만 걸겠다 하는 분은, 강하게 드라이브만 걸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스매싱만 하겠다 하는 사람도 편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올라운드 전형, 저처럼 뭐 블록도 했다가 좌우로 흘리기도 했다, 드라이브도 했다, 스매싱도 했다 하는 이런 스타일의 경우는 가끔씩, 원래 탁구라는 경기가요,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이제 한 알 차입니다. 한 알 차이. 진짜 뭐 듀스 상황에서 그 하나를 넣냐 혹은 미스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갈리는데, 그 정도 경기에서 살짝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.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좀 만족했고, 제가 부스를 올리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고, 실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요. 다만 또 요 라켓이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, 특별히 좀 임팩트도 좀 있어야 됩니다. 임팩트가 없을 경우에, 그러니까 공이 강하게 안으로 파고드는 임팩트가 없을 경우에는 표면에서 그냥 공이 튕겨 나가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어느 정도의 임팩트라면 요즘엔 지역 한 5부만 되더라도 이제 드라이브 할 때 임팩트 어느 정도 되시니까요. 그런 분들은 파워 넘치는 공격을 하면서도 또 부드러운 감각, 부드럽다고 해도 라켓 전체적으로 휘청휘청하지는 않습니다. 네. 초반에는 좀 합판을 쓰셨던 분들은 좀 단단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, 그리고 좀 하드 카본을 갖다 쓰셨던 분들은 좀 부드럽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, 요 라켓을 한 일주일 정도만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요 라켓 안에 있는, 초반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단단하고 컨트롤도 좀 어려울 텐데, 일주일 정도만 치면 요 안에 있는 부드러움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요 라켓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딱 치고서 첫 느낌 이거 별론데 하고서 딱 내려놓으면 너무 아까운 그런 라켓이고요. 어느 정도 좀 임팩트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서부터 괜찮은 라켓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. 이 라켓에 잘 맞는 러버의 조합은,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지역 한 뭐 3부, 4부 요 정도, 한 중급자 정도까지는 이 라켓에 미디엄 러버 한번 붙여보시길 추천을 드려요. 한 46도, 45, 6도 정도 약간 부드러운 그런 러버로 하게 되면은 정말 편하실 겁니다. 드라이브 거실 때 이거는 뭐 평상시에 예를 들어 대여섯 번 걸면은 좀 공이 부담스럽다 하면은 이건 6개, 7개 정도 넘기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면서도, 여러분들이 딱 쳤을 때 이거 정말 공이 센가?
이거 공 너무 약한 거 아니야? 근데 상대방은 죽을 맛이에요. 회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. 치는 사람은 모르는데 받는 사람은 공이 굉장히 센 그런 라켓입니다. 네. 그리고 보통 이런 아우터의 라켓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을 이렇게 잡아서 강한 임팩트에서 이 휘청하면서 공이 꽉 잡히는 느낌인 반면 요 이너 카본 같은 경우에는 라켓 전체가 조금 더 부드럽게 공을 휘어감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 라켓은 아우터처럼 공이 꽉 그냥 잡아주는 휘청이는 것보다는 공을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. 근데 공이 꽉 잡아주는 게 알레이트 때문에 부드러운 것보다는 라켓 자체의 그 부드러움이 느껴지면서 꽉 잡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느낌이거든요. 예, 요 라켓이 그런 특성이 굉장히 좀 장점인 라켓이에요. 지금 뭐 중급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디엄 계열, 미디엄 하드 계열, 뭐 47.5도도 나쁘진 않습니다. 다만 요 라켓의 47.5도 가장 대표적으로 MXP를 붙이려면 약간 더 임팩트가 있는, 그러니까 그 러버를 충분히 찌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셔야 돼요. 다만 요 라켓의 그 바운드 라인이 좀 넓다라고 했잖아요. 강한 러버를 붙일수록 공을 더 강하게 잡습니다. 튕겨주는 게 아니라 강하게 잡고요. 그만큼의 그 임팩트가 없으면, 그러니까 러버를 충분히 찌그러뜨릴 수가 없으면은 공이 컨트롤이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요 라켓의 중국 러버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강력 추천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, 특별히 그 아폴로 5를 붙이면 굉장히 좋. 근데 이제 장점이자 단점은 공을 너무 강하게 잡아줘요. 공을 너무 강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임팩트만 좋으면은 공을 정말 깨부술 정도의 그 스윙을 하게 되면은 공이 굉장히 강하게 나갑니다.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평상시에 총알 같은 구질을 쐈다면 대포 같은 구질, 특별히 중국 러버로 그런 구질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잖아요. 부스팅 안 하고요. 근데 여기 아폴로 5 37도 예전에 붙여가지고 수비수, 저희 또 이전에 그 제가 있었던 구장에 그 수비수가 계셨는데 주세혁 선수처럼 모던 디펜더 스타일입니다. 그 수비수가 롱핑으로 강하게 깎은 거를 강하게 계속 제꼈었어요.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니까는 엘보가 오더라고요. 너무 잘 걸리고, 그래서 정말 있는 힘껏 걸었더니 엘보가 와가지고 바로 뛰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, 뭐 그렇게 무리하게 거실 거는 아니고요. 일반적으로 쳤을 때는 요 라켓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러버를 많이 타는 것은 아니지만, 네,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한 56도 정도, 뭐 56도 정도, 57.5도도 괜찮긴 한데 56도 정도 러버를 붙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성능의 밸런스를 보여주는 라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워낙 제가 애착을 많이 가졌던 라켓이고, 예전엔 이 아프락사스가 원래는 부도덕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, 사실 이 라켓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늘 아크라시아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정도로 이 라켓 굉장히 괜찮은 라켓이거든요. 원래는 인기가 그렇게 없었던 라켓인데 제가 계속 그 한 4, 5년 전만 하더라도 아크라시아 막 너무 좋다고 하도 광고를 해가지고 한번 품절 됐다가 다시 재입고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그래도 1차는 이제 완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전이죠. 근데 요즘에 또 아크라시아가 인기가 별로 없나 봐요. 좀 오래된 라켓이기도 하고,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라켓들이 워낙 많으니까. 하지만 오늘 이 라켓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이너 혹은 아우터에서 조금만 더 파워를 늘리고 싶다. 파워라고 하면 무조건 반발력이 아니에요. 슐라이거 예전 카본, 그러니까 슐라이거 라이트 말고요. 지금은 단종됐지만 슐라이거보다는
약해요. 그리고 뭐 프리모라츠랑 비슷하거나 살짝 약한 정도의 반발력인데, 그런 히노키 하드카본 라켓들과의 차이는 공을 깊이 꽉 잡아준다는 거예요. 즉 회전과 스피드를 혼합해서 임팩트만 강하다면 최고치 성능, 그러니까 그 나아가는 그 회전과 스피드를 합한 그 최고치, 가장 강한 구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라켓이 바로 이 아크라시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서도 사용하기 편한 거고요. 아이고, 너무 이 라켓에 애정이 있어서 계속 떠들면 하염없이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 지금까지 루프드라이버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